한 번만 빠르게 하고 갈게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요. 어디에다 정리를 한다? 예, 23페이지 뒤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개념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요. 자, 특수한 삼각비도요. 조금 필기를 해 두십시오. 중학교 수학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특수한 삼각비요. 우리요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간다. 시작!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한 번 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마지막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5대 12대 13.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삼각비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삼각비. 그래. 자, 보도록 할게요. 역시 직각삼각형에서요 여기 90도가 있는데 둘 중에 한 각을 기준이 되는 각으로 잡을 거야. 내가 얘를요 세타라고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변의 이름을 붙일 거다. 얘를 A라고 할게. 얘를 B라고 할게. 얘를 C라고 할게. 자, 그런데 B라는 녀석은요 기준이 되는 세타의 대변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대변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보면 쭈르르륵 미끄러져 내려오는 요런 변이 하나 있어. 미끄럼틀의 그 경사면 같은 얘를 미끄러져 내려온다 해서 빗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A는요 요 기준이 되는 세타 옆에 있는데 빗변도 아니면서 옆에 있는 각이지. 옆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빗변도 아니면서 옆에 있는 각. 옆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값이 주어질 때요. 예, 사인 세타. 나중에 이거 신 세타 이렇게 읽으면 슬프니까 예, 적어놓을게요. 사인 세타 이렇게 읽는 거다. 예,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라고 읽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얘는 탄젠트 세타라고 읽는 겁니다. 한국말로 탄젠트 세타라고 읽는 건데,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사인 세타는 항상 C분의 B예요. 코사인 세타는 항상 C분의 A예요. 탄젠트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A분의 B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빗변분의 대변, 빗변분의 옆변, 옆변분의 대변. 자, 이와 같은 길이 B에 대해서 우리는 얘네들 각각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와, 여기 기준이 되는 각이 있을 때 사인 C분의 B, 코사인 예, C분의 A, 탄젠트 A분의 B. 선생님 보통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둬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두고 이제 고등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직선의 방정식 들어갈 거예요. 자, 직선의 방정식의 선수 과정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예요. 자, 이제 1차 함수의 개념이 더 확장돼서 더 커져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였으면 우리 보통 1차 함수에서요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울기. 얘를 뭐라고 합니까? y절편이라고 부르지. 자, 1차 함수는 그냥 기울기와 y절편이면 끝나는 게임이었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울기에 대해서 y절편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우리 기울기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수학책에 기울기 뭐라고 나와 있었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정확한 표현은요. 증가량이란 표현보다 변화량이란 표현이 수학에서는 조금 더 정확해요. 그래서 고등수학부터는 이제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얘를 x의 기울기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그런데 얘기 한번 해보자. 아직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옛날 옛적에요. 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강 사이에 요렇게 생긴 섬이 하나 있었다. 근데 옛날에 여기에서 비가 막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깎이면서 선이 좀 이렇게 섬이 좀 이동하는 것 같아. 자, 이쪽에서 비가 막 내리면 물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가 깎이면서 얘가 좀 이동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보니까 얘가 계속 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요렇게 생긴 걸 우리 앞으로 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저수학적 기호가 바로 뭐냐면 변화량이라는 의미의 델타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변화량이라는 한국말 쓰기 싫으면 저 델타를 써주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울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한번 읽어보자. 시작!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변화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씨, 슬프다. 좀 올렸어야 했는데. 네. 자, 좀 올려서 델타 x분의 델타 y. 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라고 주어있을 때 변화량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네? 얘의 기울기가 궁금해. 그러면 x가 얼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했을지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나는 기울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요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요 기울기를요. 그대로 내려서 x축에 내려도 길이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요 x축에서 요 점의 좌표 뭐야? x1. 요 점의 좌표 뭐야? x2. 그러므로 요 변화량을 구하려면 x2에서 x1을 뺀 것. 요게 바로 델타 x고.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놓여있지? 얘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y2에서 y1을 빼면 된다요. 즉 변화량이라는 수학적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점 두 개가 주어진 경우에는 x2-x1분의 y2-y1 이것이 바로 변화량, 기울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x2-x1 주어져 있지. 그런데 y랑 똑같은 수학적 표현이 있어요. 함수에 y는 fx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바뀌어요. f의 x2 f의 x1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얘도 기울기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기울기를 절편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편을 가지고 기울기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울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에 탄젠트, 세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탄젠트가 뭐였냐면요. 아까 A하고 B가 있을 때 탄젠트가 바로 A분의 B다. 얘분의 얘야. 오씨, 기울기랑 똑같은데? 얘분의 얘, 얘분의 얘, 기울기랑 똑같이? 그래서 탄젠트, 세타도 기울기의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기울기를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나오는 용어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다양한 수학적 표현이 전부 기울기의 표현이에요. 표현이 되게 다양하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줄줄줄 눈으로 많이 공부해서요. 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기울기의 전부 다다.
자, 그래서 기울기 두 번만 읽고 넘어가자. 시작!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y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x2-x1분의 y2-y1은 x2-x1분의 나 혼자 아니야. fx2-fx1은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은 탄젠트 세타는 평균 변화율 전부 기울기를 나타내는 동일한 표현이다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델타라는 말은 의미가 뭐라 그랬어? 델타의 뜻은 변화량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변화량의 의미는 뭐냐면요. 좌표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좌표 간의 차이. 즉, 좌표 간의 차이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과는 달라요. 길이는 무조건 양수지. 하지만 좌표 간의 차이는 양수, 음수 다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테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보일 때가 있다. 분수꼴로요. 선분을 분수꼴로 나타낸 거야. 근데 기억해? 분수꼴은 바로 뭐였어? 기울기였지. 기울기의 대부분의 표현이 분수꼴이었던 걸 기억하시죠? 이런 수학적 표현은 까놓고 보면 기울기인 경우가 많다예요. 그럼 식의 특징 볼까? AB분의 BC. 어머, B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네? 그러면 이 경우엔 이런 경우일 겁니다. B가 여기에 있고요. A가 여기에 있고요. C가 여기에 있는 경우일 거예요. AB분의 BC.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90도인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자, 요 녀석도 보자. PP가 중간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P를 써줬어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길이잖아. 얘분의 얘. 근데 분명 기울기는 음수지? 그래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놓여있는 경우예요. 점의 좌표가 요런 꼴인 상태에서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면 얘는 수학적으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탄젠트 보도록 하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탄젠트는 역변분의 대변이다 라고 해서 얘분의 얘,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된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좀 알아둬야 될 거 한번 보도록 하자. 특수한 각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인 경우에는 특수한 삼각도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2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탄젠트 45도가 기울기 몇과 같다? 1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1분의 1은 1. 그죠? 기울기 1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 경우 보겠습니다. 60도, 30도야.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예요. 그러므로 탄젠트 60도는 몇이다? 1분의 루트 3에서 몇이다? 루트 3이다요. 자, 30도, 60도. 1대 루트 3대 2예요. 그러므로 탄젠트 30도는 몇이다?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것 정도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기울기 계산하면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얘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예요.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 녀석만요. 3번 읽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외워보자. 시작!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한 번 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마지막.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요거 3개만 외우시면 탄젠트 나오는 기울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되면 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순수한 개념 문제입니다. 모르는 애들은 해석도 못하고 다 틀리고 아는 애들은 엄청 쉽다고 다 풀어내는 유형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요 녀석도 다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라고 했죠. 자,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어떤 기울기냐면요, A, FA와 B, FB 사이의 기울기예요. 요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A, FA라는 점과 B, FB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근데 수학적 표현이 A분의 FA가 나왔어. 얘는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겠어요? 우선 A, FA 보이지? 또 0,0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 응용해서 쓸 수 있겠다. 얘는 A, FA랑 어떤 점? 1,0 사이의 기울기예요. 0이 생략되어 있는 걸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개념만 빠르게 정리해주고 가는데 집에서 이게 너희 걸로 소화되려면 되게 많이 읽어야 돼. 예. 자, 그러면 이제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종종 선생님이 이런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의 표현, 풀이의 해석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야? 출제자가 우리에게 요 1, 2, 3, 4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럼 우린 이 조건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다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유형을 전부 다. 첫 번째, 자, 출제자가 우리한테 기울기하고 y절편 줬어. 그럼 우리는 저 기울기의 y절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죠? 뭐라고 쓸 겁니까? 시작! y는 mx 플러스 n,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출제자가 우리에게 기울기는 m이고 와, 이 직선이 한 점 x1, y1을 지나, 이런 표현을 줬어. 그럼 우리 어떻게 쓴다고 배웠어? 중학교 때? y-y1은 m의 x-x1 이라고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요? 처음 봐요. 처음 보십니까? 기억나지? 이 뜨뜻미지근한, 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좀 반응을 하세요. 자, 그럼 요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2의 보강이라고 맨 아래쪽에 나와 있어.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요 직선이 있어요. 왜? 출제자가 기울기를 우리에게 m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요 직선 위에 x1, y1이 있다면, 예, x1, y1이 있다면 얘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하겠네요. 그러므로 y1은 mx1 플러스 n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n이라는 녀석은 내가 적어놓기는 했지만 뭔지 모르지. 그래서 나는 이 식을 n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이제 y절편도 알고 기울기도 m인 거 아니까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개념을 가르치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까놓고 말해서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상황이야. 얘가 외우기 쉬워? 얘가 외우기 쉬워? 얘가 외우기 훨씬 쉽죠. 얘는 되게 지저분하잖아.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외운다는 건 엄청 웃긴 거야. 그래서 얘는 암기가 어렵다 해요. 그래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되지 못했지만 요 녀석을요 이제 m으로 묶어버리고 y1을 넘겨버리면 y-y1은 m의 x-x1이 됐는데 얘는 어때? 암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개념식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암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얘가 개념식이 된 이유는 딱 하나, 암기가 쉬워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 녀석을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요. 자, 요 녀석요 두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y-y1은 n의 x-x1. 한 번 더. y-y1은 n의 x-x1. 자, 이제 세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두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자, 두 점이 주어진 경우는 2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왜? 나 점 두 개 주어지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위C가 똑같은데 나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이 한 점 쓸래. 그러면 y-y1 써주고 와 여기 기울기 써줘야 되는데 기울기 뭐라고 쓸 수 있어? 불러. 시작! x2-x1 분의 y2-y1. 얘가 기울기죠? 그리고 뒤쪽에 x-x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라고 나왔죠? 예, 절편형의 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요. a분의 x, y절편은 b야. b분의 y는 1. 요것이 바로 절편형의 식이에요. 혹은요, 요런 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절편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알려줬지? 절편할 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앞에 배웠습니다. 오, 그렇구나.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이라고 식을 막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식 모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출제자가 우리에게 조건을 주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핵심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직선이 확정되기 위해선 항상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해봐 이러면 되게 많거든? 근데 야, 요 점 두 개 지나는 직선 구해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거든. 우리는 요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은 조건 두 개가 필요한데, 예, 조건 두 개가 필요한데, 자, 여기에서요, 얘는 사실은 점이지. 0,n이라는 점. 절편도 사실은 점이죠. a, 0, 0,b.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밑에 정리해둡니다. 자, 조건 두 개, 땡땡. 그런데 그 두 개 중에서 무조건 한 점은 주어짐. 무조건 한 점은 주어짐. 그리고 그거 외에 어떤 거? 기울기를 주거나 혹은 또 다른 한 점을 줌으로써 예, 직선의 방정식의 조건이 마무리된다요. 오,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점 하나가 기본이고 거기에 기울기를 주거나 또 다른 점을 주거나 이렇게 점 두 개가 주어져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암기는 집에서 하도록 하자. 우리는 배워야 되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너무 작은데 희한하겠다. 뭐 하나도 안 보이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중학교 때 1차 함수였어. 근데 이 개념이 더 확장돼서 직선의 방정식이 됐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하고 1차 함수의 차이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차이가 뭔데요? 라는 질문을 이 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페이지를 봤더니 예, 페이지를 봤더니 세 종류의 식이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식은요, 이 식을 y에 관해서 정리한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고, 세 번째 식은요, 저 식을 x에 관해서 정리한 y는 ay 플러스 b 꼴의 식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 똑같은 식이어도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위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y는 샬라샬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x는 샬라샬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는 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식은 뭐냐면 얘예요. 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냐면요. 이 수학적 표현을 이용해야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단 A하고 B가 동시에 0이면 C는 0이라는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0은 아니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을 이용하면요. X축의 평행한선, Y축의 평행한선, 기울기가 양수인 거, 기울기가 음수인 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여기에 보이는 이 1차 함수의 식 있죠? 1차 함수의 식은요. 안타깝지만요. 얘 기울기 양수인 것, 기울기 음수인 것 이렇게 세 개의 식밖에 표현하지 못해요. 즉, 이 그림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X는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 중간에 있는 것과 약간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X는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요. 이렇게 된 거 표현하고 양수인 거, 음수인 거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생긴 꼴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아, 중학교 때는 이렇게 그래프 3개까지 커버할 수 있는 구조의 식을 배웠다면 고등수학에서는 얘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기울기를 가진 직선에 해당되는 이 녀석을 기반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는구나. 1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개념이 확장됐구나 라고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요. A는 0이고요. B는 0이 아니면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요. A는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는 둘 다 0이 아닐 때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1차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라고 세 번째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이런 그림이 나오냐? A가 0일 때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A가 0이 아닐 때 기울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요. A가 0일 때 이런 평행한 그림이 나오고 A가 0이 아닐 때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나중에 함수를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아, 쟤 함수야 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어야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선생님이 9개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여기에서 함수인 그래프와 함수가 아닌 그래프를 한눈에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1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예요. 2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예요. 3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4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5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6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7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예요. 8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9번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예요. 라고 나는 이거 다 안다. 다 그냥 쭉쭉쭉 함수인 거 아닌 거 구분이 된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개념을 한 명밖에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되게 쉬워요. 함수라는 개념은요. 어떻게 찾아내시면 되냐면 B를 내려보는 거야. 몇 점에서 만나? 모든 B가.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예요. 우와!
그러나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닌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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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는 어디든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되게 쉽지?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볼래요? 이 녀석 중에서 얘는 상수함수라 불리는 녀석이고 얘는 일차함수라 불리는 녀석인데 얘는 함수도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에요.